혹시 오늘 아침 젓가락을 떨어뜨리신 적 있나요? 순간 손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잠깐 꼬이는 경험 말이에요.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뇌 안에 혈관이 막힐 때는 통증도 열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죠. 그 짧은 3초에서 10초 사이에 수천 개의 뇌세포가 조용히 산소를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괜찮겠지 하며 일상을 이어가는 동안에요. 저는 30년간 뇌혈관과 식습관의 관계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직접 만나면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72세 박은자 어르신이셨어요. 어느 날 아침 말이 잠깐 어눌해졌지만 바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병원도 안 가셨죠. 그런데 일주일 뒤 큰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딱 한 번 젓가락을 놓쳤을 뿐인데 설마 그게 전조일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이 조용한 경고 신호들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오늘은 불안한 이야기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비싼 영양제도 복잡한 식단도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곡물 가루 한 숟가락, 그 단순한 변화가 막힌 혈관을 되돌리고 흐름을 새로 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방법이 이런 결과를 낼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드신 분들의 혈류 속도가 실제로 달라졌습니다. 어떤 분은 석 달 만에 손끝 저림이 사라졌고 어떤 분은 2달 만에 아침 어지럼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오늘 이 영상은 불안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특히 5분 뒤에 나올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신호를 느끼고 계신가요? 아침에 손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잠깐 꼬이거나 젓가락을 떨어뜨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늘 상담 중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제까진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죠. 이런 말씀 들으실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보내는 신호는 크기가 아니라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은퇴한 교사 출신 74세 김영자 님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국을 끓이다가 숟가락을 놓쳤고 잠깐 말이 어눌해졌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금방 괜찮아지셨죠. 그날 이후 아무렇지 않게 지내셨지만 저는 그 순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작은 이상이 반복되면 이미 뇌혈류가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김영자님께 제가 권한 건 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귀리 가루 한 봉지였어요.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에 한 숟가락씩 공복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김영자님도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5째 주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개운하고 오후에 어지럼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2달째엔 손끝 저림도 줄었고 석 달 뒤엔 기억력이 또렷해졌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한층 밝아지셨더라고요. 그때 김영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게 정말 귀리 가루 덕분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효과는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가 결정합니다. 귀리 가루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드신 분들은 혈류 속도가 평균 25% 개선되었습니다. 반대로 가끔씩만 드신 분들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습관이 약이 되는 이유입니다. 절대 영상을 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은 하루 중 어떤 음식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어르신분들께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진실을 병원과 제약사, 영양제 업계는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되면 그들에게는 이득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출혈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흰쌀밥과 흰빵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흰쌀이 있으시죠? 평생 드셨고 익숙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을 만듭니다. 마치 혈관 안쪽에 작은 상처를 내는 거죠. 서울대 식품영양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어요. 통곡물을 먹는 그룹보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그룹의 뇌혈관 질환 위험이 2.3배나 높았습니다. 2.3배요. 거의 2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제가 만난 은퇴한 공무원 출신 65세 김은호님은 평생 흰쌀밥만 드셨어요. 그런데 석 달 전부터 흰쌀밥 대신 현미와 귀리를 7대3 비율로 섞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밥맛이 다르다고 하셨죠. 식감도 거칠고 씹는 맛도 달랐대요. 하지만 한 달 지나면서 적응이 되셨고 석 달 뒤 혈류 검사에서 혈류 속도가 정상화되었습니다. 흰쌀을 현미로 7대3 비율로 바꿔보세요. 처음부터 100% 현미는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서서히 전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현미 비율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흰쌀밥을 드시고 계신가요? 다음은 짠 음식과 국물 섭취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찌개 국물 빼놓을 수 없죠.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국물이 있어야 밥맛이 난다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나트륨이 많으면 혈관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딱딱해집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는 거예요. 나트륨이 많으면 우리 몸이 수분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관의 압력이 가해지죠. 마치 호스에 물을 더 많이 넣으면 호스가 팽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어요.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니 65세 이상 어르신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5배였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은 소금을 먹고 있는 겁니다. 전직 기술직으로 퇴직하신 69세 박선호님은 찌개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찌개 국물 대신 건더기만 드시고 소금을 마늘과 다시마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음식이 싱겁다고 하셨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반찬도 잘 안 넘어간다고요? 부인께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마늘을 다져서 넣고 다시마 우린 물로 국을 끓이고 들깨가루로 고소한 맛을 더하셨죠. 2주쯤 지나니까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본연의 맛이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한 달 뒤 혈압을 재봤을 때 15나 낮아져 있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선호님은 이제 짜게 먹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세요. 몸이 훨씬 가볍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수월해졌다고요.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간은 마늘, 생강, 들기름으로 조절해 보세요. 저염 표시가 된 제품도 70%의 나트륨이 남아 있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염 간장이라고 해도 일반 간장의 30%만 줄인 거예요. 여전히 많은 양입니다. 찌개 국물 평소에 다 드시나요? 가공식품과 과자도 문제입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사는 과자, 빵, 라면 같은 것들이요. 트랜스지방이 혈액을 끈적이게 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혈관을 지나가기 어려워지고 결국 막힘으로 이어지죠. 트랜스지방이 뭐냐고요? 액체 기름을 고체로 만들 때 생기는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같은 게 대표적이죠. 이게 들어간 과자나 빵은 바삭하고 고소해요.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은 이 지방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혈관벽에 쌓이고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혈관을 막아요. 하버드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트랜스 지방이 2%만 늘어나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23%나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2%요? 과자 한 봉지면 충분히 넘는 양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위험해집니다. 라면 한 개, 과자 한 봉지, 빵 두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요. 주부로 평생을 사신 62세 정인자님은 TV 보면서 쿠키를 즐겨 드셨어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요.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쿠키 대신 아몬드와 삶은 달걀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엔 심심하다고 하셨어요. 쿠키의 달콤하고 바삭한 맛이 그리웠대요. 하지만 아몬드를 꾸준히 드시면서 고소한 맛에 적응하게 되셨고 달걀도 다양하게 조리해서 드셨습니다. 2달 뒤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정인자님이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약도 먹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간식을 견과류, 달걀, 블루베리로 바꿔보세요. 무지방 표시가 된 제품은 오히려 설탕이 많은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간식으로 어떤 걸 드시나요? 불규칙한 식사와 늦은 저녁도 위험합니다. 오늘은 아침을 거르고 내일은 점심을 늦게 먹고 저녁은 밤 9시에 먹고 이렇게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혈관이 쉴 틈이 없어요.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은 굶주림 상태로 인식합니다. 그러다 다음 식사 때 과식하게 되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결국 당뇨와 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자영업을 하시던 70세 김정호 님이 그랬습니다. 일 때문에 식사 시간이 제각각이었어요. 바쁘면 한 끼를 거르고 한가하면 과식하고 그런데 은퇴 후 식사 시간을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로 일정하게 맞추셨습니다. 처음엔 습관이 안 되어서 알람을 맞춰 놓으셨대요. 식사 시간 30분 전에 알람이 울리면 준비를 시작하셨죠. 한 달 만에 오후마다 찾아오던 어지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밤에 잠도 잘 오게 되셨습니다. 김정호 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규칙적으로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장사할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건강을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일정한 간격으로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 시간을 지켜보세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2주만 지나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집니다.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물 부족도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소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류 속도가 느려집니다. 끈적한 피가 좁은 혈관을 지나가려면 더 많은 압력이 필요하겠죠. 그게 곧 고혈압으로 이어집니다. 심장이 더 힘을 줘서 피를 밀어내야 하니까요.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혈액도 대부분이 물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농축되면서 점도가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 피가 걸쭉해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혈전이 생기기 쉽고 뇌로 가는 혈류도 느려집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오신 67세 이정민님은 하루에 물을 서너 잔밖에 안 드셨어요. 그런데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 하루 1.5리터 이상을 나누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서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니 몸이 적응했습니다. 2달 뒤 피부도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손발 저림도 많이 줄었고요. 이정민 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물 마시는 게 습관이 돼서 자동으로 마시게 돼요.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하세요. 하루 1.5리터 이상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30분마다 한 모금씩이라도 드세요. 오늘 물 몇 잔 드셨나요? 지금 당장 한 잔 드셔보세요.
탄산음료와 과당음료도 조심해야 합니다. 시원하고 달달한 맛이 좋지만 액상과당은 혈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요. 연세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하루 한 캔의 탄산음료만으로도 뇌혈관 질환 위험이 35% 증가했습니다. 액상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됩니다.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되고 혈액 속 중성지방을 높여요. 이게 혈관 벽에 쌓이면서 플라크를 만들죠. 게다가 단맛에 중독되면 계속 더 단 걸 찾게 됩니다. 전직 교사였던 63세 황미숙님은 매일 오후에 탄산음료 한 캔을 드셨어요. 그런데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에 레몬을 넣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싱거워서 마시기 힘들었대요. 단맛이 없으니까 만족감도 없었고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으니 입맛이 바뀌었습니다. 한 달 뒤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황미숙 님이 놀라워하셨어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제는 탄산음료가 너무 달게 느껴져서 마시고 싶지도 않아요.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탄산수로 바꿔보세요. 단맛이 그리우시면 레몬이나 오이를 넣으시면 됩니다. 혹시 오늘도 탄산음료 드셨나요? 과도한 육류와 기름진 음식도 문제입니다. 고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단백질도 필요하고 영양소도 많죠. 하지만 과도하게 드시면 포화지방이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특히 삼겹살, 갈비, 튀긴 음식처럼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포화지방이 혈액 속에 많아지면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합니다. 이게 혈관 벽에 침착되면서 플라크를 만들어요. 플라크가 커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어느 순간 터지면서 혈전을 만듭니다. 그게 뇌로 가면 뇌경색이 되는 거죠. 요식업을 하시던 68세 서동철님은 고기를 거의 매일 드셨어요. 그런데 고기를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줄이고 생선과 두부로 대체하셨습니다. 처음엔 허전하다고 하셨어요. 고기 없는 식사가 식사 같지 않았대요. 하지만 생선을 구워 먹고 두부를 다양하게 조리해서 드시면서 적응하셨습니다. 석 달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화되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서동철 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를 매일 먹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줄이고 나니 오히려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소화도 잘 되고 몸이 가벼워요. 고기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로 줄이고 생선이나 두부를 더 자주 드셔보세요. 고기를 드실 때도 기름기를 제거하고 삶거나 구워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고기를 몇 번 드시나요? 이제부터는 혈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해 볼 시간입니다. 잠깐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뇌혈관 회복의 핵심입니다. 귀리가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트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이 평범한 곡물이 사실은 혈관 청소기 역할을 합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 노폐물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거든요. 쉽게 말해 혈관 안을 쓸고 닦아주는 거죠. 공복에 미지근한 물 60도에서 70도 정도로 타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너무 차가우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반 숟가락으로 시작해서 한 달 뒤에 한 숟가락으로 늘리세요.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은퇴한 간호사 출신 75세 남길수님의 변화를 직접 봤습니다. 아침마다 귀리 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한 숟가락씩 드셨죠. 3개월 뒤 혈압이 15나 낮아지고 손끝이 더 이상 저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건 오직 꾸준함 하나였습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드신 거예요. 내일 아침 귀리 가루 한 숟가락으로 시작해 보시겠어요? 블루베리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뇌혈관 산화를 막고 기억력 저하를 늦춥니다. 뇌세포를 보호하는 거죠.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냉동 블루베리가 영양소가 더 잘 보존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아침 귀리 가루에 블루베리 한 줌을 섞어 드시면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전직 회계사였던 71세 오경희님은 매일 아침 귀리 가루에 블루베리를 넣어 드셨어요. 2달 뒤 이름이 잘 생각나고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하셨죠. 하루 한 줌의 블루베리, 오늘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시금치는 엽산과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춥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피가 흐르기 쉬워지고 심장의 부담도 줄어들죠. 끓는 물에 30초만 데쳐서 들기름으로 무쳐 드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빠져나갑니다. 주부로 살아오신 66세 최순례님은 매일 점심에 시금치 한 접시를 드셨어요. 한 달 뒤 혈압이 안정되고 얼굴 혈색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점심에 시금치 한 접시 추가해 볼까요?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내피세포를 복구합니다. 혈관 벽에 생긴 미세한 손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굽거나 찐 형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되니까 굽거나 쪄서 드세요. 전직 교사였던 68세 안병수님은 일주일에 2번 연어를 드셨어요. 석 달 뒤 혈관 탄력이 좋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이번 주 식탁에 연어 한 토막 넣어 보시죠.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전을 녹이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피가 뭉치는 걸 막아주는 거죠. 하루 한두 쪽을 꿀에 재워서 드시면 매운맛도 줄고 먹기 편합니다.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드셔보세요. 자영업을 하시던 64세 유태식님은 매일 마늘 2쪽을 꿀에 재워 드셨어요. 한 달 뒤 혈액 검사에서 혈소판 응고 시간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에 마늘 2쪽 추가해 보세요.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류를 맑게 합니다. 하루 3잔을 80도 물에 3분간 우려서 드세요. 너무 뜨거운 물에 우리면 쓴맛이 강해집니다. 너무 진하면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저녁엔 연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전직 공무원이었던 70세 홍순복님은 커피 대신 녹차로 바꾸셨어요. 2달 뒤 혈압이 안정되고 숙면을 취하게 되셨습니다. 커피 대신 녹차 오늘 한 잔 어떠세요? 다크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가 혈관을 확장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카카오 70% 이상 제품으로 하루 2조각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때문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주부로 살아오신 69세 김현희님은 과자 대신 다크 초콜릿 2조각을 간식으로 드셨어요. 한 달 뒤 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기분도 좋아졌다고 하셨죠. 오늘 간식 과자 대신 다크 초콜릿 2조각 어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혈관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으로 늙습니다. 여러분이 70대, 80대라고 해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독이 되고 올바른 식사는 약이 됩니다. 흰 쌀밥,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 탄산음료, 과자, 가공식품이 혈관을 조용히 막는다면 귀리, 블루베리, 시금치, 연어, 마늘, 녹차, 다크 초콜릿은 그 길을 다시 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 하지만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꾼 분들이 얼굴빛, 걸음, 말투까지 달라지는 모습을요. 건강은 약이 아니라 습관의 리듬에서 생깁니다. 하루 3끼 중 단 한 끼만 바꿔보세요. 아침엔 귀리 한 숟가락, 점심엔 시금치 한 접시, 간식은 블루베리 한 줌, 저녁엔 마늘 2쪽과 녹차 한 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만 바꿔도 됩니다. 지금부터 하루 한 숟가락의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귀리 가루 한 숟가락. 단 30초면 됩니다. 꾸준히 이어가면 2달 후 머리가 맑고 석 달 후 손발이 따뜻해질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이번 주는 귀리,
다음 주는 현미, 그 다음 주는 블루베리. 하나씩만 바꿔도 3개월 뒤에는 완전히 다른 몸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혈관은 한번 막히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막히기 전에는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뇌경색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손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 어떤 변화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에 작은 약속 한 줄 남겨주세요. 귀리가루 사러 갑니다. 내일 아침 시금치 무쳐 먹겠습니다. 탄산음료 끊겠습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바꿀 첫 걸음이 될 겁니다. 당신의 아침 한 숟가락, 그게 바로 내일의 건강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